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어머니들이 쓰고 계셔서 가뜩이나 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제가 아시는 분이 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 얼굴도 잘 모르시겠죠? 예. 서로 예. 저희 교감선생님 먼저 오셨는데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저희 윤영희 교감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부셔놓고 이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려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정말 오늘 그 2학년 학생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제 일과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또 다 이제 거리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를 굉장히 어머님들 참석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중점학교는 익히 아시겠지만 처음에 서울에서 단 한 개의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중점이 이제 명칭이 좀 바뀝니다. 교과 특성화 학교 이렇게 바뀌어서 중점학교들이 전부 교과 특성화로 돼서 저희 학교는 체육교과 특성화 학교 이렇게 이제부터 불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타 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학급 구성을 하지만 체육을 저희 학교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체육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학년마다 2클래스씩 6클래스고 다른 학교는 많아야 3클래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서 학생들을 키우는 거하고는 다른 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있고요.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쁩니다. 지금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교를 하기 전이라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한 거를 하나도 지금 실행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머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유익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1, 2, 3년 동안 그러니까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어떤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거에 소질이 있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하셔서 혹시 나중에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면 자녀들에 대한 어떤 자랑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해주셔야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으실 때는 선입관이 생기니까 아이에 대한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잘합니다. 또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에 대한 자랑을 선생님 만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님하고 우리 여왕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학부모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사립학교고요.
예, 체육특점학교가 선정된 지는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예,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예, 자리는 잘 잡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학교라는 이 명칭을 이제 교육부에서 바꿨습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에서 전국에 지금 50개 학교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처럼 학급을 구성한 학급 구성형이 있고 과목 선택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급으로 안 하고 나 체육 과목 선택할게 이 학생들만 모아놓고서 하는 과목 선택형. 학교가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정하겠죠. 예, 저희처럼 이렇게 학급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그렇게 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하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급을 구성하려면 교육과정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도 있고, 근데 대신 일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학교 제약이 있죠. 근데 이제 과목 선택형은 상대적으로 그냥 체육 과목만 열어놓고 선택받으니까 수월한데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중랑구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학년에 2반씩인데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저희처럼 6개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어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3개 학급 정도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교육부에서 저희가 그 체육교정 특성화학교 중에서도 굉장히 기준이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질문도 많이 받고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한 만큼 저희 생각에는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은 61명인데요. 그럼 왜 30명씩이 아니고 인원이 더 느느냐? 예, 정원 외로 뽑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을 저희가 뭐 한두 명씩 뽑다 보면 예, 31명이 되는 데가 있고 32명이 될 수도 있어요. 1학년은 30명, 31명, 61명이고요. 2학년, 3학년은 정원보다 2명, 1명 빠지는데 그럼 이제 왜 빠지느냐? 근데 중간에 적응을 못한 학생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 이제 다닐 것 같았죠. 뭐 1시간이면 가겠다 했는데 매일 1시간을 통학을 하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선택을 할 때 그냥 가면 뭐 재밌게 다니겠지. 내가 예전에 축구를 했으니까, 내가 요즘 태권도 했으니까 가면 뭐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왔다가 와 보니 공부하는 거 똑같이 하고 운동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거 그냥 어설프게 다니면 선생님이 쪼고 못 견딘 학생들은 갑니다. 그래서 그 출신 그 집에 제일 가까운 학교로 다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빠지면 저희가 또 뽑아요. 그 인원만큼 교육청에 보고하고 전체 학교 공부문에서. 그러니까 오고 싶다고 또 올 수도 없고, 예, 학생들이 뭐 내가 다니고 싶다? 예,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 저희가 그 결혼만큼만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야, 우리 아들도 거기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학기 끝날 때 인원이 1명 빠졌으면 1명, 예, 그 인원만큼 저희가 뽑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안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프로그램들인데,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았던 건 아닌데, 이게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너무 운동만 시키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준 돈으로 너 이거 명문대 보내려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도 마라.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해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저희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 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병원에 뭐 이번에 있는 환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4개는 저희가 계속 돌려요.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철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좋아해서 했다가 어린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학교에서 배운 스포츠 마사지나 이런 거 가지고 할머니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면서 이야기도 나오고 감성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중간에 철도 들고, 장애인 같이 활동하면서 부족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많이 성장을 해요. 예,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년이 바뀔수록
소위 말해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또라이라고 부를 정도의 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 출신 중학교 선생님 이제 놀라는 거죠. 어떻게 걔가 거길 가냐. 예, 그만큼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학생들이 그만큼 잘 따라와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발전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체험학습은 저희가 이런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송 출연을 와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하는구나. 이제 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으냐면요. 남자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체육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온 애들이 보면 이제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야, 우리 학교 장점이 뭐야? 선생님 그냥 행복해요. 운동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체육을 좋아한다는 게 일반고에 진학했으면 그냥 그 20, 30명 안에 공부 안 하고 운동만 좋아하는 애로 딱 찍힙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중점만 체육교육 특성학교에 반에 들어오면 다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행복해요. 일단 이야기가 됩니다. 대화가 되고 선생님 또한 운동도 잘하시고 박식하시고 나한테 관심이 많고 학생들도 서로 대화가 되고 너 축구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같이 운동하고 성향이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즐거운데 상대적으로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아이들이 활기차다 보니까. 그리고 반응이 세죠. 동작도 세고. 근데 그게 적응만 하시면 장점인데 잘못 또 전달이 되면 들어가기 싫은 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교육과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10단위, 14단위, 22단위인데 저 단위 수라는 거는 일주일에 체육 수업하는 숫자예요. 근데 저희가 매년 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수 단위를 많이 했어요. 이 이수 단위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서울 최고 특목고권을 우선 가져온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운동만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3시간.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교실을 가면 다 잔다는 거.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그 정도의 체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수 단위에서 많이 뺐어요. 그래서 일반 과목으로도 많이 다시 환원시켜서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1학년 수업은 상대적으로 체육 수업이 좀 적고 나머지 학년의 체육 수업은 적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시는 수업도 있고 야 저런 것도 있네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방과를 저희가 왜 운영하냐면요. 저희 이 모형의 가장 좋은 점은 사교육비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실기운동을 과외를 했지만 지금 학생들이 체대 입시학원을 다니면 저렴하게는 한 30만 원, 많게는 강남은 60만 원 이렇게 내고 다녀요. 근데 저희가 달로 가졌을 때는 아마 한 달에 한 2만 원꼴입니다. 그 정도만 내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에서 일단 절감이 되고 따로 입시학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더 하고 싶다. 그런 학생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갈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 가서 배웠더니 여기서 똑같은 거 배우는 겁니다. 오히려 이동거리 짧고 지금은 못하지만 차라리 학교 프로그램으로 자율학습하고 다른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은 1학년 엘리트 마스터라는 반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중간은 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을 계속 저희가 상담을 할 거예요. 개개인은 그냥 놔두진 않아요. 계속 전화드리고 불러내려서 뭐하고 좀 아무 생각 없다 싶으면 다시 내려와서 또 쪼고 그 학생에 가장 맞는 걸 찾아주는데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죠. 원체 바닥인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런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걸 찾아주고 공부 하나도 안 했던 학생도 와가지고 발전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학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저희 예산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 학급당 2천만 원을 받아요. 6학급이기 때문에 1억 2천이라는 돈을
저희 학생들에게 온전히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실기 강사비도 있고 각종 진로특강 프로그램비 아니면 운영비, 예, 돈은 많으면 좋더라고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에게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다른 예산도 많이 끌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방과후 시간에 체대 입시 운동을 직접적으로 배웁니다. 금요 특성화 1인 1특기 육성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을 내 특기 하나를 가지게 하자. 체육중점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운동하라는 잘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축구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올해 이 코로나로 1, 2학년이 격주 등교로 바뀌면서 이걸 못하게 됐어요. 지금 금요일날 1, 2, 3학년이 다 같이 모여서 야구는 우리 팀, 으쌰, 축구 우리 팀인데 1학년 빠졌어요. 그 다음 주는 2학년 빠져요. 운영이 안 돼요. 야, 적자. 대신 금요일 날을 어차피 격주로 운동방과후를 못하니 한 번 더 하고 일주일에 3번으로 아쉽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최대한 저희가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종목에 같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단합이 됩니다. 단합.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해도 배드민턴 치러 학교 와요. 그리고 풋살하러 학교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적응하고 저희가 계속 학생들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PC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자 실기 성적을 넣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돌리면 이 학생이 내신으로 어느 대학 가는지 실기로 어느 대학을 가는지 뭐가 부족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계속 상담을 해요. 특히 학기 끝날 때쯤이면은 저희가 프로그램 계속 돌려서 정말 한 명의 학생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뭐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보내고 싶으신데 그 학교의 장점이 뭐냐면 프로그램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 학생 그냥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접 멘토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위주로 돌아가고요. 1, 2학년 학생들도 저희가 MOU 맺은 학교, 뭐 중앙대라든지 다른 학생들 불러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참여하라는 것만 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 이상 갑니다. 근데 이제 안 나와서 문제죠. 이제 게임하느라 늦잠 자고 귀찮아가지고 안 나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그 학생이 뒤처지는 거예요. 5331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럼 선곡과목 운동만 하는 게 아니냐? 당연히 아니죠. 그만큼 공부 많이 시키려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저녁 공부방까지 만들어서 올해 여기다 지금 저희가 와이파이도 무선으로 해가지고 태블릿 PC도 하나씩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강 듣고 학교에서 10시까지 하다 가라. 집에 가면 안 합니다. 물론 학원을 거의 80% 다니긴 하는데 학원을 또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 날에는 학교 수업을 여기서 공부를 하다 가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면 저희 전용 공부방이 있어요.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 3회 방과후는 지금 진행할 거고요. 주 1회 체험 및 봉사인데 봉사활동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고3은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차라리 정시로 가야 되겠다.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게 잠잠해지면 저희가 돌리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특강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 영상을 들어라, 듣고 보고서나 감상문을 써라. 그래서 벌써 저희는 4개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주셨고요. 이분은 나는 영상을 못 주겠다. 내가 어디 보고 얘기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 체육관에 모셨어요. 학생들 안 나오는 오후에.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그 이야기하는 걸 저희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때 되게 좋아하죠. 요 분까지도 지금 영상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요 분은 본인이 영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냥 예전 같지 않게 저희도 사실은 행사를 쉽게 못해요. 예, 많이 제약이 따르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로 특강을 저희가 보면 1년에 한 10번 이상 하더라고요. 예, 그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하면 이분이랑 대화하면 아이들이 스포츠 기자 하고 싶다고 하고요. 요 분이랑 대화하면은 본인 스포츠 마케팅 하겠다고 해요. 예, 이분이랑 하면 자기 공부해서 스포츠 행정가 되겠다고 하고. 저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오로지 아는 거는 체육교사. 근데 지금도 저희 고1 학생들에게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70%가 체육교사예요. 근데 고2 되면 30%로 바뀝니다. 왜? 가기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고3 되면 그게 한 20%로 떨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 특강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언론 보도 누적 하나인데, 예, 저희가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 전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야 조금 더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예,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대1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점학교가 이제 그 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서울에 3군데가 있어요. 음악은 대원여고고, 미술은 성공여고, 체육은 성공고등학교인데 이 세 학교 중점학교 중에 체육이 경쟁률은 6년째 1등입니다. 오히려 음악 중점은 한 반 30명을 모집하기가 어렵고요. 미술 중점은 한 1.4대1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입생 및 졸업생인데요. 경쟁률 이렇게 쭉 보시면, 예, 2019년도 2.19대1을 찍다가 1.87대1. 저희가 60명 중에 1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아야 됩니다. 예, 사회 배려 대상자를 해서 뽑고 하기 때문에 그 수까지 포함하면은 경쟁률이, 예, 이렇게 되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저희도 야, 앞으로 진짜 학생 수 줄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나 계속 고민은 됩니다.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을 저희가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떻게 오나. 여기가 중랑구인데 저희가 동부교육청 소속입니다. 동부교육청.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동부교육청이에요. 역시 제일 많습니다. 61명 중에 25명. 예.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이 많이 오냐. 이 7호선 라인 타고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 중앙선 라인 타고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이 11명. 노원 쪽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성동 광진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강동 송파가 늘었어요. 더 인원이 그쪽까지. 서부가 멀거든요. 예, 서부 먼데 1시간 반씩 걸리는 쪽에서 오는 학생도 지금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먼데 다닐 수 있냐. 다닙니다, 학생들이. 말 그대로 일반고에 가면 정말 관심 못 받는 학생 중에 하나예요. 체육만 좋아하는. 근데 여기 오면 일단 주인공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 운동 좋아하고 체육 관심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예, 다 90% 이상 나오고요. 5년간 주요대 합격자 현황인데 이게 저희가 이거 다 저희도 잘 보내고 싶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는데 이제 스카이 저희 보내고 싶은데 이제 왜 어렵냐면요. 점수가 정말 높아요.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도 뭐 학적으로 뽑긴 하지만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밖에 선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수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학교 시스템인데 연대고대는 정시로 학생들을 뽑아요. 여기 본교 캠퍼스 서울말이요. 예. 그런데 그 성적을 보면 국수형 성적을 보면 112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원래 1등급이나 하나 2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성적을 맞으면 일반고에서 1등입니다. 1등 전교에서.
근데 둘둘 중마저도 지금 전교에서 지금 1, 2등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야, 그럼 왜 이렇게 체육하는 애들이 점수가 높냐? 높아졌어요, 점점. 그리고 예전에는 실기 종목이 어려워서 더 못 왔는데 실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실기가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좀 하다가 아, 체육할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또 뭐 복수 전공 그리고 전과가 쉬워졌어요. 서울대 체육교육과 가서 다른 거 복수 전공하기 쉬워진 거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가서 1학년 끝나면 다 복전해요. 그래놓고 다른 과 해가지고 그쪽으로 취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과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경희대학교 이공대는 그냥 못 가는데, 신방과는 못 가는데 경희대 체육학과 가서 건너가야 되겠다. 많이 알게 됐죠. 그런 것들을. 입시 결과를. 예전에는 몰랐죠. 몇 명만 알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일단 체육. 야, 일단 극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국민대학교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선생님. 왜? 와서 1학년, 2학년 복수 전공하면 한 학년만 더 다니고는 학위가 2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제를 다니는 애가 뭐 신문방송을 같이 해서, 아니면 경영을 같이 해서, 그럼 취업할 때 경영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거의 다 수시로 보낸 학생들이에요. 예, 수시로 보낸 학생들인데,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이런 대학도 있고, 그래, 저기도 갔는데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이따 작년 3학년 학생들을 한 명씩 찍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주요대 학교 현황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여기 보시면 다 수시로 보내요. 정시로 보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여기도 보시면 정시는 드물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꼭 잘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절반 정도 이상 학종을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그것만 한다고 또 되느냐? 아닙니다. 본인이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종으로 여기 주요 명문대 간 학생들을 보면 제가 봐도 야, 정말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애들이에요.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획력도 좋고 친화력도 좋고 이런 애들만 갑니다. 이런 애들만.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학생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에 체육에 꿈받기를 할 수 있는 고사학생들이 재능과 적성을 키우고 진로와 진학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중점학교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이제 진학했던 고3 학생들을 쫙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라고 잘 가는 게 아니고 10등이라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적 상위권 애들 잘 가겠죠. 이 이름은 지운 거죠? 네. 예, 이름은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있어서. 고등학교 내신 1.43. 저 1이라는 거는 그 과목의 1등급 4% 안에 드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저희가 60명이잖아요. 그러면 4%가 한 2등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예, 2등, 3등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고요. 문과 학생들이랑 같이,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그만큼 내에서 또 4%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죠. 이 친구가 이제 1등한 친구인데 1.43 어디를 썼냐면 이제 경희대학교 체육,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 느닷없이 도시계획부동산이 나왔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양대 체육과 6개. 저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 경희대학교는 1차 합격을 했는데 최종엔 불합격했습니다. 경희대에서 뽑는 인재상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이 친구가 문과하고 체육과를 털어서 내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역균형이 선발된 거예요. 이과 한 명, 문과 한 명.
근데 저 친구가 중학교 내신 성적이 64%입니다. 공부를 못했죠. 근데 이 친구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수업 끝나면 가서 스케이팅 타고, 새벽에 또 스케이팅 타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했습니다. 아침 5시에 나서 태능 가서 스피드 스케이팅 타고 학교 와서 열심히 수업하고, 끝나면 또 엄마 차 타고 태능 가고, 저녁에 와서는 공부하고 자고 했는데 1등 했어요. 정말 독종이죠. 예. 이 친구는 카나다 전지훈련을 가서도 거기는 낮이고 여기 밤인데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요. 제가 오늘 수업을 못 들었는데 강의 노트를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칭찬하시는 분이 있지만 욕도 많이 하세요. 밤에 전화한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최저도 맞췄습니다. 2등급 3개도. 그런데 아쉽게도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갔었어야 되는데 성대도 1차 합격했는데 떨어지고, 근데 중대는 다 붙었어요. 중앙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인가 봐요. 중앙대학교의 과 2개에 체육교육과와 도시계획부동, 그래서 이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왜 썼냐니까 교과로 가는 거죠. 2등급 3개를 맞췄기 때문에 최저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1.432이기 때문에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다 하나도 안 내니까 결국 이 학생이 어디로 갔냐면 체육교육과랑 붙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부동산학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반수를 다시 해서, 왜 반수하냐? 고려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반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한 학생들은 정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자, 1등한 학생이었고요. 내신 성적 2등한 학생입니다. 2.15로 팍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저 1.43인 친구가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까지 6군데를 썼거든요. 경희대학교를 체육학과를 2개 썼는데 고교용교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천받으면 더 유리해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 그냥 본인이 학종 쓸 거 불합격. 성대 불합격. 혹시 몰라서 세종대 건축공학부의 교과를 써서 합격. 중앙대 체육교육과 불합격. 한양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한양대학교에 5명밖에 안 뽑고 일반부에서는 잘 안 뽑아주거든요.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에 지금 아주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실기 선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3등인 학생입니다. 2.22 정도 됐는데요. 이 친구는 뭐가 되게 많죠. 수시를 다 썼고 정시까지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모의고사 정도가 계속 2등급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놓고 싶지 않았고 연대 가고 싶어 했어요. 농구도 잘하고 키도 189예요. 그런데 내신 성적도 좋아요. 그냥 이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학종, 교과 뭐 다 썼는데 안 됐고 결국은 연대도 가서 잘 했는데 불합격입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재수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 물어보니까 다 111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3등한 학생은 지금 재수 중입니다. 그다음 4등입니다. 4등 학생은 실기를 꽤 했어요. 이 학생은. 그리고 중학교 내신도 제일 좋았어요. 홍대부 중에서 15%. 그래서 경희대 썼고 세종대 썼고, 근데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본인은 가고 싶어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실기를 잘했거든요. 아쉬운 건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에 1차 합격하고 예비 1번까지 갔는데 안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둘 다 국립대예요. 인천대도 국립대, 한체대도 국립대. 그런데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는 교사 자격증을 2개 줍니다. 특수체육교사 자격증, 일반 체육교사 자격증. 사실 가면 여기가 좋죠. 그런데 그 친구는 본인이 여기 가고 싶어서 1순위로 가서 중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어를 복수 전공해서 살리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4등 갔습니다. 그 다음 5등 학생입니다. 5등 학생도 정말 저희가 작년에 운이 좋았던 게 하나씩 붙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지망했던 학생들이 떨어지면 저희도 충격이 큰데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제 고등학생 2.57, 이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자, 경희대. 지금 쭉 살펴보면 경희대는 계속 나오죠. 그만큼 중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경희대인가 보다. 예, 알 수가 있죠. 체육학과 썼지만 1차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성적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일반과를 썼어요. 네, 안 됐습니다.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도 1차 안 되고. 인하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다행히. 전날도 마지막 날 합격해서 저희가 운 좋다고. 근데 본인은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역시 보면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 근데 정말 가기 어려운 대학이다. 그 다음 6등한 학생입니다. 2.7, 이제 성적이 점점 떨어지죠. 이 친구는 역시 경희대. 그러다가 상명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명대, 세종대 다 안 됐는데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같이 1차 합격했습니다만은 최종으로 안 됐고요. 예, 중앙대학교도 안 됐고요.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학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구입니다. 예, 내신 성적이 점점 떨어지면서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학교들이 나오죠. 서울 중위권, 하위권. 그래서 이제 학교가 다양해집니다. 강원대도 쓰고, 광운대도 쓰고, 삼육대, 가천대, 삼육대, 용인대. 이 친구는 가천대학교 운동복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를 썼는데 최종에는 안 됐고요. 삼육대 생활체육, 용인대 특수체육교육.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나 붙었어요. 예, 그래서 한체대 사회체육과도 붙었고. 자, 그 다음 학생. 성적이 3.0이어도 본인이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이제 중위권 대학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천대, 상명대 스포츠 건강관리, 용인대 컴퓨터, 예, 인하대 스포츠과학 다 합격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 갈 줄 알았거든요.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재활 쪽이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시에 저 학과를 가려면 둘둘둘, 그러니까 2등급을 다 찍어야 갈 정도 학교예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로, 예, 형이 작년에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붙었었거든요. 예, 형이랑 같이 다닙니다. 친구가. 예, 그 다음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던 친구고 공부도 아주 못했고 운동 그냥 조금 했던 학생인데 운동이 엄청 늘었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와서. 그래서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다 붙었는데, 예, 여기 많이 붙었는데 어디 갔냐면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학종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당당히 경희대학교를 가서 경희대 가면은 경희대는 1년만 지나면은 전과가 가능해요. 복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본인이 또 체육학과로 옮기고 싶으면 체육학과로, 의학으로 가고 싶으면 의학으로, 예, 충분히 옮기는 게 가능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붙었지만 그래갖고 그 다음 학생은, 예, 이제 아시는 학과가 좀 나오죠? 예, 여기 한국 외대 체코슬로바키아 학과, 예, 이름도 좀 어렵네요. 예,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중점이 체육으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 도시계획 부동산부터 해서 무슨 경영 정보를 가네, 수학 통계를 가네, 체코슬로바키아 학과를 가네. 다양하게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봤던 학교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한 3점, 4점 초반까지 학생들이 다 붙었어요. 다. 근데 점점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내려오면서 실기가 중요해져요. 위에 상위권, 중상위권은 생기부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한데 중위권 이런 학생은 실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실기로 간 학생을 또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좀 더. 예, 계속 이제 불합격이 많아지죠.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서. 예, 이 친구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그래도 부서 4회입니다. 예, 다음. 예, 차의과대학. 저 차의과대학 스포츠학과도 포천에 있는데 그냥 가려면 2, 3등급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정시에서. 근데 수시로, 예, 그만큼 뛰어넘는 겁니다. 이 학생도. 예, 여주대학교 특수전학과 같네요. 예, 이 친구는
실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명대학교 스포츠 융합학부에 3.80으로 예, 갔는데 중학교 대신 90%.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제일 못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저희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예,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예, 여기도 붙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 예, 지리교육과. 근데 저희가 이제 지리교육과를 왜 보여주냐면요.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한 3점 초반이 돼야 가야 돼요. 사범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금 내신 성적 부족한 학생들을 저렇게 지리교육과에 보내서 복수 점검을 하게 할 거예요. 체육교육을. 그리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그냥 체육교육과로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학생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지만은 교사 자격증을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교사, 체육교사.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감당 못하는 학생, 아, 나 안 간다, 나 재수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점점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서 수원대학교 정보통신학부도 있고, 서경대학교 군사학과도 있고, 예, 관동대 컴퓨터공학과, 예, 백석대, 선문대 이제 점점 나오죠. 이제 그래서 5점대 되면서 점점 이제 서울에서 좀 멀어집니다. 많이 멀어지죠. 예, 편입한 학생들도 보이고요. 예, 여기 중학교 내신도 한번 보시면, 야, 중학교 내신 1등 했던 학생이 아까 60몇 프로고, 한양대 간 학생은 8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해도 고등학교 여기 와서 충분히 본인이 뛰어넘을 수 있다. 예. 여기 뭐 신입생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2학년 때부터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요. 3학년 때 또 운동 잘해서 뒤집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내신 성적이 내려갈수록 학교도 다양해지고 좀 멀어지고 보이시죠? 예. 그래서 태권도학교, 신한대학교는 망월사 있는 데 있어요. 의정부 초입에. 예. 재수하기도 하고요. 컴퓨터공학과 5.6기가 가기도 하고요. 경동대학교는 양주에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디자인 학부로 가기도 하고요. 경찰행정도 가기도 하고요. 네, 레저 스포츠로 가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걸 보시면, 아, 그럼 그냥 전문대 가는 게 유리하냐. 또 거기 가서 편입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냐. 그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합니다. 야, 너는 그냥 다녀라. 재수 안 된다. 어떤 학생은, 야, 넌 한 번만 더 해보면 잘하겠다. 예. 저희가 이제 1등부터 쭉 보여드렸는데, 아, 그냥 공부 잘한다고 또 다 잘 가는 건 아니고요. 또 못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중학교 때 못했다고 해서 또 계속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도 많고, 저희가 칭찬도 많이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생활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면 아마 본인이 원하는 걸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 와서도 그야말로 운동만 좋아하고 나태하게 다니면 역시나 쉽지 않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설명해드린 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요. 그 준비하신 걸 또 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선생님이 그 다음 예, 설명.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는 영환구입니다. 저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 설명 때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 중심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졸업생들이 학교로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나 좋은 동기부여를 받고 아, 나도 저 형처럼 학종을 준비해서 면접을 준비해서 혹은 나도 저 형처럼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시민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졸업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좋은 학교생활, 행복했던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 성북고등학교 체육중점 학교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3학년이랑 2학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1학년 학생들도 제가 이제 얼굴을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외워가면서 그 학생들의 성향들을 분석을 하고 그 학생들의 성향이 뭐 내신 성적이 좋은지 아니면 활동을 좋아한다, 비교과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잘한다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생기부 키워드를 한 명씩 두 명씩 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2학년 때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들어가고 3학년 때는 맨 마지막에 자신이 쓰고 싶은 대학교에 타겟팅을 딱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연결시켜서 하는 작업을 저하고도 하고 졸업생하고도 하고 혹은 저희 학교에서 아직 못 보낸 체육 관련 대학교는 스카이 빼고는 없어요. 스카이 빼고는 없는데 저희 서울대학교 혹시나 올해도 직윤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원하는 대학교에 저희 졸업생이 없다면 거기 실제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서 제가 옆에서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아래에 있는 졸업생이랑 같이 그리고 저랑 같이 해서 그 예상 질문들을 뽑았던 것들을 실제 면접 상황이랑 똑같이 학교 상황에서 만들어서 위치를 계속 변경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상황 적응을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다른 공간에서 연습을 해서 본인의 상황 대처 능력을 좀 높이 올라가게 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내용하고 한 가지만 더 있는데 보통은 고3 정도 되면은 선생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저 좀 신경 써주세요 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1학년 학생들이나 그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녹록치 않아요. 되게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은 운동이랑 학교 생활이랑 그 학교 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이 그 학생들이 지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있으면은 저희 선생님들한테 언제 연락 주시면 저희도 그 내용들 참고해서 그 학생이 더 원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요 쓸 수 있는 입시에서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체육 계열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요.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절반 정도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정시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정시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우선은 수시를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경청해서 들어줄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의 입시체는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약 한 60%인데 거기에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실기 전형으로 뽑는 지금 현재 패턴하고 크게 변경되진 않고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도 하나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2022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하고 거의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지방권에 있는 학교 빼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 서울권에 있는 학교만 중심으로 봤을 땐 고등학교 2학년도 학종 중심, 실기 중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 포기하지 말자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조재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실기 체육계열 입시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다음은 저희 조재선 선생님께서 실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재선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입시 체육 관련 실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실기 종목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실기 전형을 준비할 때 어떤 종목들을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운동들을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기 종목의 비중도,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는 여러 학교가 있지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떤 종목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실기 수업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방과 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방과 후는 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주가 격주로 진행하면서 이제 한 번씩 3번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기 전형의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 종목은 이렇게 많습니다. 실기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 종목을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진 않는데 거의 그래도 한 70% 정도는 이 학생들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크게 보시면 제자리 멀리뛰기, 그다음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배근력, 유연성, 메디심, 서전트, 육상, 체조, 구기,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센서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탐방가를 묻혀놓고 이렇게 착지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각 많이 보시면 5개를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4개, 그리고 3개,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이제 한 종목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가장 자신 있는 그리고 잘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그리고 성적에 맞게 그렇게 진로를 선택해서 학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수업 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에 이런 운동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실기 종목별 비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가 전국에서 보시면 73개의 학교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시험을 봅니다. 가장 높죠.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는 입시 체육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면 모든 종목을 전부 다 잘합니다. 왜냐면 제자리 멀리뛰기는 순발력하고 스피드 그리고 근력 모든 게 요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대 입시 종목은 제자리 멀리뛰기만 마스터하면 모든 종목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주 운동도 제자리 멀리뛰기를 주로 많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예전에는 그렇게 비중도가 높지 않았지만 윗몸 일으키기도 많이 이렇게 좀 향상이 된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10m 왕복 순서대로 보시면 20m 왕복, 자전굴, 그 다음에 메디신볼 던지기. 메디신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소수의 학교들이 이렇게 시험 종목에 집어넣었었는데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한 5개 정도 학교였었는데 벌써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시험을 보게 되고 애들이 앞으로도 계속 비중도가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배근력, 지그재그 달리기, 100m 달리기, 그리고 체중굴. 체중굴은 유연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업 내용에서 1학년에서는 체육 전공 실기 기초, 그리고 체조 운동, 그리고 스포츠 개론 이렇게
체육 계열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체육 계열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체육 전공 실기 기초하고 체조 운동 요 두 가지는 실기 운동입니다. 실기 운동이고 스포츠 계로는 이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론 과목은 교실에서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실기 운동 시간에 주로 저희가 하는 운동이 유연성 운동하고 체력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스피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수업 시간에 해서 체력을 많이 키워주고 근력도 많이 키워줘서 방과 후 시간에는 기술 훈련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나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는 체육 전공 실기 심화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상운동, 체육과 진로 탐구. 수상운동이 있는데 수상운동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수상운동도 수용을 해서 실기운동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체력운동과 근력운동 그리고 스피드운동, 유연성운동 거의 1학년과 비슷하지만 조금씩 이제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좀 몸의 밸런스나 체력을 유지한다면 2학년 때는 기술을 좀 전복시켜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에서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과목이고 그리고 단체 운동, 육상 운동, 체육 지도 이렇게 이론 과목은 체육 지도 한 과목이고요. 실기 운동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실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운동은 육상 운동에서는 이제 허들 운동하고 높이뛰기 운동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단체 운동하고 전공 실기 응용 과목에서는 스피드 운동하고 체력 운동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운동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 2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수, 금 이게 격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3번을 운동하죠. 그리고 다음 주는 학교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과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계속 원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운동을 쉬게 되면 또 반복해서 힘들어집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운동하려면.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거는 집에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3일 운동을 하고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집에서 이제 개인 훈련을 제가 학생 이제 반별로 이제 개인 훈련들을 이렇게 줄 건데 그때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거를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이틀 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은 4시 3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종목별 실기 트레이닝에 대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했던 체력과 근력을 이런 운동들을 방과 후 시간에 실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미리 자기가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미리 정해놓으면 그 실기를 저희가 연습을 시켜줍니다. 오늘은 동국대 실기를 준비하자. 그러면 동국대 반이 따라 모여서 동국대 실기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삼육대 실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또 삼육대 실기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방과 후 시간은 3학년 때는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 운동, 순발력 향상, 그리고 점프력 강화, 스피드 향상 이렇게 운동 방과 후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실기 전형 합격의 노하우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계획표 설정입니다. 계획표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학교마다 반영하는 교과가 틀려요. 정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뭐 국영수사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학기별 뭐 최고 좋은 성적을 뽑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성적이 어떤 학교는 뭐 어떻게 한 학생은 1점대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2점대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적이 내신 성적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본인이 다시 뽑아달라고 해서 그거를 잘 알고 실기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설정하는 거는 학교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설정을 해놓고 준비하는 실기도 종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춰서 실기를 준비하도록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개인 운동입니다. 모든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혹은 뭐 입시 학원에서 다니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만 갖고 나는 그렇게만 하면 붙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분명히 실기 저희 졸업생들도 여태껏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실기 전형으로 붙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다릅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리고 혹은 하루라도 쉬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매일 저한테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제자리 멀리뛰기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분석해 주세요. 맨날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 와서 괴롭힙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학을 실기 전형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운동들을 철저히 프로그램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개인 운동을 꾸준히 해준 친구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집에서도 이렇게 개인 운동, 줄넘기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실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윗몸 일으키기를 여기서 막 이렇게 그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에서 늘릴 수 있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과 아버님들이 이제 풀 트레이닝을 이제 시켜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 방지입니다. 부상 방지가 왜 중요하냐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축구 대부분 다 좋아하죠. 농구도 좋아하고. 그런데 실기를 앞두고 친구들과 놀다가 발목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도 다치고 그리고 뭐 어디 인대도 파열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럼 시험도 못 치르게 되죠. 그러면 또 재수를 하게 되죠. 또 재수한다고 또 몸이 또 원상대로 돌아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역 때보다 천천히 떨어집니다. 절실한 마음 갖고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대부분 보면은 재수를 해서 그렇게 현역 때처럼 몸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부상 방지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단 관리입니다. 식단 관리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라면, 햄버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먹어야 될 음식들은 제가 딱 보고 이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딱 이걸 먹으려고 했을 때 이거 먹으면 왠지 살찔 것 같고 몸이 망가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콜라, 피자, 라면 뭐 이런 것들 있죠. 탄수화물은 몸을 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많이 졸립고 그래서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100% 하루에 100%를 먹는다 그러면 33%씩 이렇게 나눠서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20%, 20%, 20%씩 5번에 나눠서 자주 먹게 되면 배에 허기를 느끼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자주 먹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 제가 실기시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과욕을 부려서 파울을 하게 되죠. 어떤 학교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 번 뛰는 학교도 있고 2번 뛰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2번 뛰지만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한 번 파울을 하면 그냥 바로 실격을 줍니다.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3년을 준비를 했는데 실격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습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실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을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파울을 하지 않게 그리고 2차 시기가 있다면 1차 시기에는 90% 뛰어라 이렇게 해서 2차 시기 때 좀 모자라면 100%를 다 해라 그렇게 해서 꼭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께서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 보면 부모님들이 관리도 잘 해주시잖아요. 어머님들이 10분의 1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몸 관리 잘 만들어주시고 좀 집에서도 운동하게끔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아마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먹었는데요. 설명이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했고 사실 이제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질문해달라고 하면 이제 1학년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게 틀리고 2, 3학년이 또 틀려요. 예, 그래도 정말 이거 궁금하다. 예, 선생님 여기 배웠을 때 물어보고 싶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머님? 없으시면 이거 끝나고 저희가 정리할 때 따로 개인적으로 오세요. 예, 실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이들 입시 시도에도 대한민국 탑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 보낸다? 뭐 그것도 욕심인데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만족하는 대학이나 진로를 우리가 옆에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은 제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결같으세요. 저희가 관심이 그렇게 없으면 이제 대충 하고 말죠. 근데 전화하고 나오게 하고 너 안 되냐고 혼내기도 하고 저희 10년 계속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희 교생 선생님 나오셨어요. 잠깐 소개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여기서 저희 중점학교 졸업생들인데요. 본인 소개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 중점 4기 졸업생이고요.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5월 달에 교생 선생님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 친구랑 동기입니다. 저는 16년도에 성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는 수시로 대학을 이렇게 붙었고 지금 교생했으면 나와서 같이 ROTC도 같이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중점학교 2기 졸업생으로 지금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는데 그냥 시간을 뺏겨버렸네요. 앉으세요. 오늘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정리할 때 어머니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면 학교를 계속 이제 못 오니까 그래서 지원이 학교 올 때 선생님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안 하셔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혼자서 내서 안 하려고 하시고 수업은 해야지 근데 제가 그러면은 어차피 만나가지고 지금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해도 설득이 안 이랑 되고 나머지 거를 좀 챙겨서 그러니까 자신이 들고 왔는데 선생님한테 전화로 얼굴로 됐고 아이가 언제든 문자 남겨주면 되는데 회가 많아가지고 학교를 안 오게 되니까 저는 지연이가 선생님 됐고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봤는데 난 뒤에서 알아봤는데 다들 부탁드릴게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네네.